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몇 번 썼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 철학을 실천한다.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 사람 중심. 그런데 요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사람 중심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 군데서 따라가는데, 작년 12월에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람 중심 한국무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 중심 무역이다. 그럼 이 사람 중심 한국무역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국내 투자 확대 등 질적 도약을 꾀한다. 작년에 3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수출 수입 합쳐서 1조 무역 시대를 다시 맞았습니다. 3년 만에. 그러면은 그 무역이 그동안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었느냐? 동물 중심 무역 없지 않습니까? 뭐 고양이 중심 무역이라든지 코끼리 중심 무역 또는 개 중심 무역은 없지 않습니까? 무역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을 인간으로 바꾸면 말이죠. 인간 중심 철학, 황장엽 선생의 철학이 인간 중심 철학인데, 이게 주체사상을 설명할 때, 북한의 수령 독재론인 주체사상을 설명할 때 또 인간 중심 주체사상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 중심이란 말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 중심. 왜 이 어법상 말이 되지 않는 사람 중심이란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는 사람 중심입니다. 동물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 중심을 앞에 내세우느냐,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정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즉 민족, 민주, 민중, 이걸 흔히 삼민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 삼민 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적 이념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정교조가 이 민중이란 말을 빼고 민중이란 의미를 담은 인간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인간화 교육을 지향한다. 그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지향한다. 그런데 고영주 당시의 검사는 이 인간화 교육이란 말이 사실은 민중이란 말이다. 이미 그런 식으로 인간화 교육을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의 암호처럼 인간화 교육이란 말을 쓰니까 이것은 민중이란 말로 해석함으로써 민족, 민주, 민중, 즉 삼민주의, 헌법에 위반되는 이적 이념으로서의 그 이념이다. 따라서 정교조는 해산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법적 논리를 갖춰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정교조가 해산 명령을 받고 거기에 불응했던 1,500명 정도의 교사가 처방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복직시키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정교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른 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서 그것을 불법화 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탄핵돼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화 교육, 거기도 인간 중심이죠. 인간화 교육 참 좋은데, 그게 결국 민중을 뜻한다. 민중은 계급적으로 쓰입니다. 민중이란 말은 계급이란 뜻으로 좌파들이 쓸 때는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계급을 민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계급이라고 하면은 국가보안법에 걸리니까.
그러면은 인간 이퀄 민중이다. 그럼 지금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사람 중심 한국무역 이런 말을 쓸 때도 이 사람 중심이란 말을 주의 깊게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이란 말과 사람 중심이란 말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황장일 선생은 저 생전에 아주 저는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이분한테 항상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만나기만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특히 김정일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주체사상의 기초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장엽 선생한테 물어보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철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계급투쟁론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계급투쟁론은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사이의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투쟁성을 강조하는데, 자신이 들여다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투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 협력,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관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개인적 인간, 고립된 개인은 역사를 움직일 수 없지만 그 개인이 사랑으로서 매개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과 협력을 하면은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다. 협력, 사랑, 사회적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 중심 철학,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을 부정하는 이런 논리를 갖추었는데, 이것을 김일성이가 가져가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이용해 먹느냐. 황정엽 선생은 협력하는 인민, 막 그쪽 말로 이야기합시다. 협력하는 인민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김일성이는 그럼 그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인 것은 맞다. 그런데 인민 대중을 누가 대표하느냐? 인민 대중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 대표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노동자 계급이 대표한다. 노동자 계급도 너무 많다. 이건 누가 대표하느냐? 당이 대표한다. 당은 또 누가 대표하느냐? 수령이 대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 대중 중심이 노동당 중심으로 가더니 나중에 수령 중심으로 가버려가지고 수령 1인 지배 체제를 합리화하는 논리로서 도둑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수령이 결심하는 것은 노동당이 결심하는 것이고, 노동당은 노동계급을 대표하니까 결국은 인민대중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수령이 결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무오류니까 절대 토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수령의 교시는 토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론을 제기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수령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해서 오늘의 북한의 일종의 주체교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중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간중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러면 사람 중심의 경제는 어떤 경제냐? 사람 중심 경제. 오늘 이 신년사를 읽어보면은 사람 중심 해놓고 주로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 압도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동자, 영세, 중소기업, 청년, 서민, 장기 소액 연체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심지어 노동자가 해외여행 등을 갈 때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경감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가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노동자 부분만 이야기하고 중소, 상공인, 영세, 기업인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청년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주체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을 뒷받침하는 과학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체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이야기, 기업을 격려하는 이야기,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무슨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해놓고 민중에 해당하는 이 민주주의자들, 계급투쟁론자들이 말하는 민중의 개념에 맞는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극진하게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주됩니다. 주된 겁니다. 그리고 재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재벌 개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성노조입니다. 귀족노조입니다. 폭력을 일삼는, 또 정치에 개입하는, 안보 문제까지 개입하는, 사드 배치 반대에도 나오는, 광우병 선동에도 참여하는 이 노조입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한국 사회의 특권 계급입니다. 그런데 재벌 개혁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 귀족노조 개혁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권노조 개혁도 이야기해야 사람 중심의 경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구나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경제는 이 정권의 이념적 특성으로 봐서 민중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중 중심 경제입니다. 민중 중심 경제. 민중 중심 경제. 민중 중심 경제. 또는 이 정권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촛불 편이냐 태극기 편이냐,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냐 아니면 이른바 진보냐,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법도 이른바 진보 세력, 좌파 세력, 폭력 시위자, 노조한테는 법을 온정적으로 적용하고 반공 자유 보수 세력한테는 아주 가혹하게 또는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민중 주권론에 의해서 국민을 우리 편과 아닌 편으로 가르는 그런 법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심 경제도 민중 중심 경제라고 번역을 하든지 우리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란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는 과거에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 중심이란 말이 나온 연원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면은 이건 좀 사람 중심이란 말은 불순한 말이 됩니다. 불순한 말이 되죠. 사람 중심이란 말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으로, 즉 민중과 민중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을 절대로 분열시켜서는 안 되고 특권 계급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는 이런 헌법 정신 하에서는 사람이든 민중이든 국민이든 그것을 차별하고 특혜를 주고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면은 안 된다. 촛불 들었다고 해서 오늘 회견문에서 촛불이란 말이 9번 나왔는데 자연히 읽다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구나. 촛불 든 사람을 특등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든 정치든 무역이든 다 사람 중심입니다. 개 중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을 앞세우느냐? 사람을 앞세워서 법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앞세워서 안보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앞세워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란 말, 이 좌파들은 좋은 말을 막 씁니다. 민족, 민주, 평화, 이 말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을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비판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더구나 앞으로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개헌에 또 사람 중심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넣어놓고 그 전후좌우의 의미는 민중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교묘한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경제 좋죠. 사람 중심. 그런데 그 사람은 국민이라야 합니다. 국민. 민중은 안 됩니다. 촛불도 안 됩니다. 개 중심 경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